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종교사법령 체계도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특강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인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 4번 중개업 개설 등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자료 다 준비하셨죠? 먼저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격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등록 기준을 좀 이따 공부할 건데 등록 기준, 즉 등록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을 해줍니다. 그 서면 통지 받죠? 그럼 이제 개공이 됐습니다. 그럼 등록번호가 나왔죠? 등록번호가 나와야 보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 설정하면 그걸 확인하고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죠. 그리고 다른 의무를 이행하고 중개 업무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업무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이 아니죠. 등록 처분을 받고 등록번호가 있어야 업무보증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 등록 신청 가능한 자는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가능합니다. 소공은 제외죠. 소공이 만약 등록 신청 가능하면 이중 소속이 되죠. 소공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퇴사하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 잠깐 이걸 보겠습니다. 자, 모든 중개사무소 공통사항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1번 원래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죠. 근데 거기서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2번 준공원사 사용공인과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이라도 준공인가 등을 받으면 포함해서 중개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에서 3번으로 연결되죠.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했을 경우에 건축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이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죠. 어떻게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임대차 가능하고 무상 사용대차 가능하죠. 그리고 꼭 본인 명의일 필요 없어요. 배우자 명의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내 종업원 명의로 임대차 해도 됩니다. 어떻게든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5번 사무소 면적 제한 없습니다. 지금부터 중개사무소 그러면 분사무소까지 이 5개가 다 공통사항이고 얘들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후 중개사무소 넣으면 이 5개 똑같기 때문에 이걸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자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가 있겠죠. 먼저 등록 신청서를 등신 외워요. 등신. 그 다음 서류가 좀 이따 444입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가 등신 444 이걸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5조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개설 등록하려는 자 가로 열고 법인은 대표자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사본을 말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그 아랫줄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합니다. 이걸 살짝 이어봐요. 우리 고려청자 건축법, 청자 건축법입니다. 자격 확인, 법인 등기부, 건축물 대장은 구비 서류가 아니죠? 이건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래서 청자 건축법. 다음 중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가 아닌 거, 그럼 얘들이 정답으로 나오겠죠? 그럼 다음 서류 444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자격증 사본 이제 삭제됐어요. 아까 관청이 확인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빨강색 암기법 보여요? 이게 444입니다. 2번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3번이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아까 사무소 공통사항 다 있죠? 이제 생략하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 요건용 사진. 그래서 아까 등록 신청서와 등신 444 이걸 제출합니다. 그 다음 서류는 외국인이나 그 다음 줄여서 외국 법인이라고 하죠. 외국의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란 말은 없어요. 시험에도 외국 법인이라고 안 나옵니다.
법문 그대로 외국의 주된 영업소 둔 법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1번. 1번은 외국인과 외국 법인 공통사항입니다. 등록 결격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번은 외국 법인만 제출해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이건 외국인 X, 외국 법인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등신 444 외우세요. 다음 등록 기준 아주 중요하죠. 먼저 우리가 개인 사무소 차릴 수 있죠. 그게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차릴 수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나누어 봅니다. 그럼 1번 먼저 공인중개사 이해야 된다. 당연히 자격증 취득해야 되죠. 2번 등록 신청인 저 1년 이내에 실무교육 수료해야 됩니다. 3번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4번은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까 모든 중개사무소 똑같다. 내용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 요건입니다. 2번 법인이 시험이 더 많이 나오죠. 법인인 개공의 요건입니다. 1번 상법상 회사해야 돼요.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어야 돼요.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라 제외됩니다. 제외란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없다. 중개사무소 등록하려면 상법성 회사거나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그러면서 자본금 얼마 갖춰야 돼요? 5천만 원 이상 갖춰야 됩니다. 2번 중개법인은 경업제한이 있죠? 그게 14조입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대표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에 되며 다음 노란색에 와요. 대외상입니다. 국내상보다 국제상, 대외상이 좋죠? 그럼 대표자 포함이에요? 제외요? 제외한 임원사원 2분의 1입니까?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그러면 약 3분의 2 정도는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네요. 근데 4번, 5번은 임원사원 전원입니다. 4번, 5번은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사원이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실무교육이 있어야 되고 5번 임원사원 전원이 결격사유가 아니야겠죠. 다음 마지막 5번 중개사무소 확보는 아까 공통사항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개공의 등록 기준 꼭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3번, 4번, 5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관련 판례입니다. 1번 부동산 컨설팅은 상담이죠. 상담은 특별한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럼 상담만 해야 돼요? 부동산 중개도 해야 돼요. 중개하려면 자격증 따야겠죠? 그럼 1번 부동산 컨설팅 행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받지 아니하고 무등록으로 부동산 컨설팅에 소반하여 부동산 중개했네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죠. 이번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입니다.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중개보수약정은 전부무효입니다. 반면 적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중개보수약정은 법정 한도 초과가 무효죠. 여기 무등록이 한 약정은 전부무효. 2번과 비교하셔야 돼요. 2번은 지금 3번과 비교하겠죠. 2번은 무등록 중개업을 한 거죠. 3번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그럼 당연히 무등록이죠. 다음 우연한 기회에 즉 우연히 이게 업이 아니죠.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죠. 중개한 경우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약정이 강행법규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도 아닙니다. 이 3번 판례가 작년 민법 시험에 나왔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도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민법 체계도 특강을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민법 동용 모의고사 과정이 8회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 과정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